자, 그래서 이제 IP에서 이더넷한테 넥스트홉과 물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이더넷이니까 이더넷 NIC죠. 이 레이어 1, 2라는 이 이더넷의 본질이 이더넷 NIC죠. 이더넷에 연결되는 랜 카드한테 이것을 네가 넥스트홉으로 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의뢰를 한단 말이죠. 넥스트홉을 알려주고서. 그러면 이제 이더넷에서는 실제로 그 이더넷 안에서 여기죠. 요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2.2.2.2로 보내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넥스트홉이 여기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더넷 안에서 1위로 이제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웃고잉 NIC의 역할이 되겠고, 그러면 이 이더넷 안에서는 또다시 그 주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주소가 이제 IP 주소가 아니고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무슨 주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맥 주소를 쓰죠. 보내는 나와 넥스트홉인 랩탑2 맥 주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내는 나의 맥 주소는 내가 알고 있다 이거지. 랜카드에 들어있는 주소니까. 그건 랜카드마다 다 생산될 때 고정이 돼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맥 주소를 확인해 봤어요. ipconfig라는 커맨드를 쓰는데 그냥 ipconfig가 아니고 ipconfig/all이라는 명령으로 각 그 NIC의 맥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의 맥 주소 같으면 뭐 이렇게 물리적인 주소라고 나오죠. 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의 맥 주소죠. 즉, 요 PC1의 요 이더넷 어댑터의 맥 주소예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여기로 보내야 되니까 상대방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상대방 거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지금 모를 수밖에 없죠. 내 거는 내가 알아도 상대방 걸 어떻게 다 알겠어, 일일이.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냐면 ARP라고 한다.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즉, 여기서 어드레스라는 건 결국은 맥 어드레스죠. 맥 어드레스를 Resolution이라는 건 이제 풀다, 해결하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해결하는 거죠.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그런 프로토콜. 그래서 ARP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ARP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내고 그것을 저장해 둔 것이 ARP 테이블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뭐였죠? ARP-A였죠.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통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직 안 알아냈을 거다 이거예요. PC에서 클릭을 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서 ARP-A 해서 보면 없다 이거지. No entries found. 지금 알아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무하고도 통신을 안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알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ipconfig/all 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ipconfig/all 해서 보면 나의 맥 어드레스는 나오죠. 여기에 physical address라고 해서 나온다. 48비트라고 그랬죠? 맥 어드레스가. 그래서 앞에 24비트는 제조사 코드, 뒤에 24비트는 그 제조사에서 각 그 NIC, 즉 인터페이스한테 할당해준 시리얼 넘버다 그랬어요. 제조사 확인하는 건 우리가 해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 거는 나의 맥 주소는 안다. 그런데 상대방 건 모르기 때문에 이제 ARP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RP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주제였어요. 그래서 ARP 과정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알아낸다. 그걸 우리가 ARP-A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고 가정을 하면 2.2.2.2로 핑을 했을 때는 이더넷이 1위로 보내라고 이제 주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패킷을. 이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넥스트홉으로 보내라 하고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다가 이제 이더넷의 헤더를 추가를 합니다. 이 헤더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소스 맥 어드레스 뭐 이런 정보들이 붙어요. 그러면 어쨌든 소스 맥 어드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pconfig/all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다 넣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ARP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서 붙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얘 것이 되겠고 소스 맥 어드레스가 얘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3.3.3.2로 보내려면 ARP 과정이 이 사이에서 일어나서 소스 맥 어드레스는 여전히 내 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얘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내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프레임, 이게 이제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여기서 내보내면 스위치에서는 이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보고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즉 이리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뭘 보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내주면 그리로 도착한다. 뭐 여기로 도착하든지, 만약에 이 핑을 했다면 여기로 도착할 거고, 이 스위치에서 이리로 보내서 여기로 핑을 했다면 맥 어드레스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스위치에서 이리로 보내겠지.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다 이거지. 그 과정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 NIC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 NIC에 도착하면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여기서 본단 말이에요. 랩탑에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자기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면 어떻게 해요? 박스를 열어야지. 즉 포장을 뜯어야죠. 이게 포장이라고 보면 인캡슐레이션 된 포장을 뜯으면 안에 패킷이 들어있죠. 그 패킷 안에 보면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들어있고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내 걸로 돼 있겠죠. 여기로 온 거는. 그러면 나한테 온 거니까 나한테 온 거죠. 나한테 온 거니까 이걸 이제 ICMP한테 넘겨요. ICMP한테 넘기면 ICMP는 에코 리퀘스트가 왔으니까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얘한테 보내달라 하고 IP한테 맡기죠. 그럼 IP는 또 길 안내를 해서 넥스업을 결정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맡기고 또 아웃고 인터페이스는 다시 그러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와 소스 맥 어드레스를 붙여서 날리죠. 날리면 여기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보고서 이리로 보내면 여기에서 도착하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나한테 온 거니까 IP한테 넘기면 IP에서 목적지 주소가 얘한테로 보내는 거니까 IP 주소도 얘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러면 ICMP한테 넘기면 ICMP에서는 에코 리플라이가 왔으니까 핑한테 리플라이가 왔다 보고하면 리플라이 프롬 해서 딱 한 줄이 찍히죠. 핑에서. 그 과정이 한 사이클이죠. 그것이 이제 뭐 몇 사이클 계속 반복이 되겠지. 이게 이제 같은 랜인 경우고 다른 랜이라면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여기라면 넥스업이 여기가 돼서 여기에 도착할 거고 여기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나니까 받아서 IP한테 넘기면 IP 목적지는 얘죠. 3.3.3.2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IP에서 3.3.3.2에 대한 경로를 찾아야지. IP는 경로 찾기를 해주니까. 여기서는 도착한 목적지 IP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니까 더 이상 라우팅을 할 필요 없이 내가 쓰면 되지만 여기에 도착한 거는 목적지가 내가 아니고 여기니까 목적지 IP소가 여기니까 거기로 가기 위한 라우팅을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라우팅이 벌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마찬가지로 아웃고 인터페이스와 넥스업을 결정하고 그 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이 인터페이스한테 맡기면 걔가 또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맥 어드레스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여기서 ARP 과정이 일어나서 이 맥 어드레스 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리로 보내면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얘니까 얘가 받아서 IP한테 넘기면 IP에서 또 목적지 주소를 보니까 IP 주소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또 라우팅을 또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또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목적지에 해당하는 넥스업을 결정하고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결정해서 그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또 보내달라고 맡기면 여기서 다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얘 맥 어드레스 모르고 내 건 알죠. 그러니까 또 ARP가 또 일어나서 얘 맥 어드레스 알아온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면 여기에 도착하고 프레임의 맥 주소는 얘, 목적지는 얘니까 IP한테 넘기면 IP의 목적지는 또 자기 자신이니까 나한테 온 거네. 그러면 ICMP한테 넘기고 ICMP는 에코 리퀘스트가 왔네. 리플라이를 보내야지. 그리고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또 IP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 IP가 얘한테 보내기 위해서 패킷을 만들어서 목적지 주소를 붙여주고 자기의 주소를 붙여주고 라우팅을 또 하죠. 라우팅을 하면 넥스업이 여기다.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게이트웨이다. 결정되면 게이트한테 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여기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프레임의 소스 맥 주소는 내 거, 데스티네이션 얘 거. 근데 얘 건 이미 알아요. 왜? ARP 과정에서 얘의 맥 주소가 알려졌으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맥 주소와 상대방 맥 주소를 붙여서 프레임을 날리면 여기에 도착해서 상대방 맥 주소, 목적지 맥 주소가 얘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러면 IP한테 넘기면 목적지 주소, IP 주소는 얘 거니까 여기서 또 라우팅을 하고 라우팅에 넥스톱 여기로 결정되고 아웃고잉 여기로 결정이 되면 다시 여기서 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로 넘기면 여기서 나한테 온 거니까 뜯어보고 IP의 목적지는 여기니까 라우팅을 또 해야 되죠. 또 라우팅을 해서 넥스톱 여기 결정하고 아웃고잉 결정해서 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면 여기에 프레임이 도착하고
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우선 PC1에서 랩탑 1으로 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핑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그대로죠? 뭐 핑을 해본 학생 있나요, 혹시? 핑을 해보거나 그런 학생은 이거 닫고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완전 초기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뭐 ARP 테이블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ARP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했죠? ARP-A. 여기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랩탑 1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열어서 ARP-A 아무것도 없어요. 이 PC1과 랩탑 사이에 핑을 시뮬레이션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는 아까 맥어드레스 테이블 가지고서 들어온 걸 어디로 보내줄까 결정한다고 그랬죠? 뭐 1위로 보낼지, 2위로 보낼지, 2위로 보낼지, 1위로 보낼지 결정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테이블이 맥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확인하려면 이 스위치를 클릭해서 CLI 탭을 누르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여기서 show mac-address-table 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테이블이 비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은 스위치에 스위칭을 시켜줄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스위칭은 여기서 들어오는 프레임의 맥 주소를 보고서 어디로 갈지 판단해주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스위칭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 근거가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이런 상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ARP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도 ARP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show mac address table 아무것도 없고 다 맞죠? 혹시 아닌 학생 있어요? 뭔가 정보가 있는 학생?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하고 실행되고 끝나버려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씩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드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얼타임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저 맨 구석에 아래 보면 여기 리얼타임 모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리얼타임 모드 탭이 있는데 오른쪽에 숨어있는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바뀝니다. 바뀌었나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우리가 실행을 하면 실시간으로 막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 실행이 가능하고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동되는 패킷을 잡아서 그 패킷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PC1에서 핑 2.2.2.2번으로 여기 랩탑 1으로 핑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핑을 실행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ICMP echo request 메시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 자, 그러면 여기에 봉투가 생겼는데요. 이 봉투가 뭐냐면 그 봉투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패킷이에요. 패킷. 데이터 단위. PDU죠.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첫 번째 건 ICMP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까 되겠지만 핑을 실행하면 ICMP 메시지가 ICMP에서 만들어진다. 뭐가? echo request 메시지가. 그래서 요것을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행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보면 이게 이제 뭐 OSI 모델 그래가지고 각 계층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ing process starts the next ping request. 핑을 실행하면 이제 그 ping request 즉 ICMP echo request message를 이제 만들게 된다. ping process creates an ICMP echo request message and sends it to the lower process. 그래서 핑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ICMP한테 부탁을 해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고 그것을 보내준다. 어디로? to lower process. lower는 그 밑에 계층을 의미하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리에서 봤을 때 이거죠. 이거 ICMP에서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그 밑으로 IP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길 안내를 해달라고. 그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목적지까지 즉 2.2.2.2까지 가기 위한 길 안내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the source IP address is not specified. source IP 주소는 핑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핑 2.2.2.2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source IP 주소는 자기 자신이죠.
The device sets it to the port's IP address. 자기 IP 주소로 지정을 한다. 소스 IP 주소는 내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소스 IP 주소는 PC1의 거예요. PC1은 2.2.2.1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2.2.1이 소스 IP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 destination IP address is the same in the same subnet. destination이 어디예요? 2.2.2.2잖아요. 그죠? 그래서 destination IP 주소는 2.2.2.2가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층 3에서 벌어진다. 즉 IP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것의 PDU 디테일을 여기서 열어보시면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나가는 PDU를 의미합니다. 나갈 PDU의 디테일을 보시면 ICMP에서 이런 메시지가 만들어졌고요. 잘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입 08 코드 000 이게 16진술 0x8 0x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ID 값은 2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ID 값이 얼마로 돼 있나요? 지금 3으로 돼 있어요? 2로 돼 있어요?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요. 3일 경우에는 좀 의심스러운데 한번 핑을 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라면 뭐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이 ID는 하나의 핑 동안에 계속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퀀스 넘버는 1번이죠. 아마도 1번이 아닌 학생 있어요. 이거 1 아니에요? 얼마예요? 5예요? 핑 한번 했죠. 그 학생은 그거 닫고 다시 열어서 하세요. 네, 다시 열어서 했는데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닫을 때 저장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저장한다고 했을 거예요. 저장 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장하면 당연히 그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초기화가 안 되지. 초기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파일을 지우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여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1번이어야 돼요. 요거는 ICMP 메시지가 하나 나갈 때마다 번호가 하나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핑 동안에 우리가 ICMP 4개를 보내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 학생은 핑을 이미 했기 때문에 4개가 나갔어. 그리고 다시 핑을 하니까 5번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계속 하나씩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ID는 하나의 핑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핑 세션 안에서는 이 ID 값은 계속 고정이 돼요. 이거는 사실은 메시지는 아니고 ICMP의 헤더 부분입니다. 헤더. 실제 ICMP의 메시지 내용은 즉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 OS에 따라 다른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뭐 BQR, STU, BW, X, Y, Z, 012, 3, 4, 5, 6, 7, 8, 9 뭐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 한 30바이트 정도의 임의 문자열로 메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메시지 앞에 붙어 있는 헤더예요. 이건 ICMP에서 이 메시지의 유형은 에코 리퀘스트 타입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 ID 이건 아까 되겠고 순서는 이렇다. 그런 헤더가 앞에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실제 ABCDEFG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지금 생략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한 ICMP 메시지 앞에 그러니까 IP가 헤더를 붙인다. 여기서 IP 헤더의 내용은 요거는 버전 넘버 4번 중요한 것만 볼게요. TPL 128 그 다음에 프로토콜 요게 뭐냐면 IP가 어떤 데이터에다가 헤더를 붙이는 거죠. 아까 요쯤에다 그렸습니다만 ICMP 앞에 IP 헤더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패킷이죠. 그럼 이게 이제 발신이 돼서 수신 측에 가서 수신 측에서 이 IP 주소가 내 거다 그러면 이거를 IP에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요 프로토콜이에요. PROT라고 되어 있는 게 PRO라고 되어 있는 게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프로토콜의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포장을 했느냐, 즉 인캡슐레이션을 했느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 요것이 ICMP를 의미하는 코드예요. 즉 내가 ICMP 데이터 앞에 이런 IP 헤더를 붙였다. 그래야 상대방한테 도착했을 때 상대방인 얘죠. 2.2.2.2 여기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의 IP가 보고서 아 이게 나한테 온 거네? 그럼 나한테 온 거니까 내가 써야지. 그럼 내가 쓴다는 거는 나의 어떤 프로토콜이 그거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떤 프로토콜이 그걸 쓸 거냐? 바로 ICMP가 써야 된다. 그러면 이 헤더를 뗀 나머지 이 부분을 ICMP한테 줘야 된다 이거지. 그걸 위한 정보다. 내가 어느 프로토콜을 위해서 기란내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실제 기란내를 받는 이 데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서비스한테 이 데이터만 즉 헤더를 뗀 나머지 데이터만 넘겨야 되니까 그건 이따가 또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러한 정보 그 다음에 뭐 소스 IP소, 데스티네이션 IP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러한 헤더들을 붙인다.
그렇게 해서 길 안내를 하죠. 그러면 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같은 네트워크니까 길 안내 결과는 넥스홉이 바로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죠. 즉 랩탑 2가 되겠죠. 넥스홉이. 그래서 이 NIC한테 여기로 보내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즉 이더넷한테 이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설명이 이제 여기에 써 있어요. The destination IP address is in the same subnet. 2.2.2.1과 2.2.2.2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the device is the next hop to destination. next hop이 바로 목적지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next hop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의 맥 어드레스는 알지만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모른다. 이더넷 프레임에는 나와 상대방의 맥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에 ICMP IP까지 있고 이더넷 헤더가 없어요. 못 만들었어요. 이더넷 헤더를 붙일 수가 없어요. 넥스톱의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걸 잠깐 기다려. 내가 알아올게. 네, 기다려 하고 이 ICMP를 보내지 않고 뭐가 다시 또 새로 만들어졌냐?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봉투가 하나 더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 ICMP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맥 어드레스를 붙이지 못했으니까, 즉 프레임을 못 만들었으니까 AR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ARP 리퀘스트 메시지예요. 그럼 ARP는 어느 계층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인터넷 레이어 밑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것에 관련된 기술이 뭐 이더넷이나 무선랜이나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이 있는데 우리 이 실습실 환경 또는 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이더넷이에요. 여기가 다 이더넷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넷에 해당하는 이 계층에서 ARP가 존재하죠. 그래서 ARP한테 이제 넥스톱의 맥 주소를 알려달라 하고 의뢰를 합니다. 여기 위에 뭐 설명 보시면 The ARP process constructs a request for the target address, 즉 넥스톱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만든다 이거죠. 메시지는 ARP 리퀘스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인캡슐레이트 또 포장을 해요. 무엇으로? 이더넷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요건 이더넷 상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더넷 프레임으로 포장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디테일을 보시려면 여기 또 아웃바운드 PD 디테일 보시면 이렇게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ARP 리퀘스트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 하드웨어 타입이라는 게 이게 어떤 네트워크의 타입이냐? 즉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뭐냐? 그리고 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은 이더넷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콜 타입 값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IP에 해당하는 건데요. 왜 값이 없지? 그 상위 계층, 즉 어느 계층에서 일을 했냐 이거지. ARP를. 이거는 이제 IP, 즉 어떤 IP 주소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하드웨어 어드레스 렌스를 의미합니다. 그 물리적인 주소의, 즉 여기서 물리적인 주소라는 건 이더넷 주소를 의미하죠. 길이는 몇 바이트냐? 6바이트다. 맥 주소 6바이트 맞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 렌스, 이건 프로토콜 IP의 주소의 길이는 몇 바이트냐? 4바이트다. 맞죠? 32비트. 그 다음에 옵코드는 이거는 1번, 이거는 이 메시지는 리퀘스트 메시지다 하는 뜻이에요. 이러한 정보들이 일종의 그 헤더가 되는 거지. 헤더. ARP 헤더. 그래서 실제 ARP 메시지의 정보는 이겁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정보이고 이 부분이 ARP의 헤더. 메시지의 유형과 거기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제 실제 정보는 그러면 소스 맥 주소. 이거는 리퀘스트를 보내는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C1의 맥 주소가 되겠지. 여기서 보내는 거니까 PC1의 맥 주소입니다. 이건 아까 확인을 해본 결과를 보시면 C5A0로 끝나죠. 그죠? 예, 맞네요. 0002 A47C5A0. 그죠? 0002 A47 C5A0. 네, 맞아요. 소스 맥 주소. 그 다음에 소스 IP 주소는 또 PC1의 IP 주소 2.2.2.1. 그 다음에 타겟 맥 주소. 이거는 내가 알고 싶은 타겟 누구? 2.2.2.2. 랩탑 1의 IP 주소는 이거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거지. 뭘? 맥 주소를. 타겟의 맥 주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요청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0으로 다 비워놔요. 그렇게 해서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얘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얘의 맥 주소를 모르니까 이더넷에서 실어 나를 때 걔한테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맥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걔한테 보내? 못 보내죠. 그래서 이더넷에서 이 데이터를 다시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ARP 리퀘스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 헤더를 붙이죠. 사실은 이건 헤더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이 부분이 헤더예요. 이제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있으면 이 앞에 이더넷 헤더를 붙이는 거지. 그리고 뒤에다가는 트레일러를 붙입니다. 이건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더넷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바로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그 다음에 소스 맥 주소, 요게 이제 받을 놈, 요게 보내는 놈.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요 프로토콜이 뭐다. 그거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넷에서 그걸 받아서 나한테 온 거면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ARP한테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타입 0806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타입 값이 ARP를 의미합니다. 즉 수신 측에서 받아서 보고 나한테 온 거면 이 알맹이만, 이건 다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포장이죠. 포장 벗겨내고 이 알맹이만 누굴 줘야 되는데 나한테 온 거니까 나의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내 PC에 누구한테 줄 거냐? ARP한테 준다 이거지. ARP 프로세서한테. ARP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거죠. 뭐를?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넘기기 위해서 여기에 그런 타입을 지정해 놨다 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IP에서 포장을 할 때 그 안에 내용물이 ICMP에서 온 거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ICMP 코드 프로토콜 번호를 1번으로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각 계층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어느 계층에서부터 의뢰를 받은 거냐 하는 것을, 그리고 상대방한테 갔을 때 그걸 어느 계층으로 다시 어느 계층이야, 어느 프로토콜한테서 의뢰를 받았느냐, 또 그것을 그러면 알맹이를 껍데기를 벗겨서 알맹이를 어느 프로토콜한테 줄 거냐, 그걸 항상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더넷에서는 그걸 타입이라고 하고 IP에서는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그걸 포트 번호라고 하죠. 포트 번호에 따라서 어느 애플리케이션이냐가 결정돼. 즉 어느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았느냐, 웹 서비스에서 받았으면 80번, 메일 서비스에서 받았으면 25번, 시큐어쉘에서 받았으면 22번,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그 상위 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죠. 그런 식으로 다 그 헤더에는 그 상위 계층 누구한테서 의뢰를 받았느냐가 다 이렇게 지정이 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스는 내 맥 주소였는데 데스티네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의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그 이더넷의 데스티네이션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이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요거는 48비트가 all 1입니다. 요 FFF는 뭐 16진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48비트가 all 1. 그러니까 1111111 해서 48비트.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의 의미는 뭐냐? 방송이란 뜻이죠, 원래. 방송이라는 건 이제 뿌린다는 뜻이에요. 전체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여기서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방송이지.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모두에게 전달을 하니까. 내가 1대1로 대화를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유니캐스트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1대1로 하는 그런 거고요. 내가 가끔 여러분들하고 1대1로 하죠. 그죠?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1대 전체. 내가 모두에게. 이건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여기서의 브로드캐스트는 같은 랜상의 전체입니다. 같은 랜상의 전체. 랜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넥스홉이 랜상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랜상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 IP 주소를 가진 녀석은 나의 맥 주소를 너의 맥 주소를 알려줘 하는 의미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있고 유니캐스트 방식이 있고 또 뭐 멀티캐스트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브로드캐스트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적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ARP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텝 포워드 하면, 캡처 포워드 하면 이 ARP 프레임이 여기서 나가겠죠. 랜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이제 나간다 이거예요. 네, 캡처 포워드 해보세요. 그래서 스위치로 가죠. 스위치에 도착했나요? 자, 그러면 스위치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클릭해서 show MAC address 테이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건 뭐 윗 화살표를 눌러서 바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show MAC address 테이블 해서 보시면 이게 누구의 MAC address였냐면 이 PC1의 MAC address였어요. PC1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MAC address 있죠, 그죠? 요거죠, 그죠?
두 개의 주소가 똑같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즉 여기 맥어드레스 테이블에 이 PC1의 맥어드레스가 저장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 즉 이러한 맥어드레스를 가진 녀석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 요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게 1번 포트거든요. fast 이더넷 0/1번이라고 하는 포트입니다. 이게 그 포트에 이러한 맥어드레스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기에서 왔던 이 ARP, 여기에 스위치에 들어온 걸 보면 소스의 맥어드레스가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옛 거의 맥어드레스죠. 이 맥어드레스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보를 이용해서 1번 포트로 이런 맥어드레스를 가는 프레임이 들어왔네. 그러니 그쪽에 이러한 맥어드레스를 가는 호스가 연결돼 있겠구나 하는 정보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거죠. 여기 OSI 모델에 보면 들어온 건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죠? fast ethernet 0/1 receives the frame. fast ethernet 0/1 receive the frame. 그래서 이제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느냐?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죠? 들어온 거에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 다 내보냅니다. 브로드캐스트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한테 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1위로도 가고 1위로도 가고 1위로도 가고 1위로도 가고 전체로 다 보내요. 캡처 포워드에 보시면 전체로 다 갑니다. 들어온 곳 빼고는 나머지로 다 보내요. 여기 근데 다른 데 보세요. 다 X입니다. 여기 X.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X가 아니죠. 그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브로드캐스트로 목적지가 된 것을 받은 각 호스트들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단 브로드캐스트 목적지로 된 것을 받으면 이 각각의 이더넷은 일단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로드캐스트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니까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한테 온 거니까 요거한테 이거를 넘겨야 되죠. 요게 뭐냐면 ARP죠. 그러니까 이 알맹이만 ARP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 알맹이를 각각의 ARP가 받는 거죠. 각각의 ARP가 받아서 타겟 IP 주소를 보면 얘인가요? 아니죠. 얘는 25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온 게 아니네 하고 ARP가 무시하는 거예요. 즉 이더넷의 랜 카드는 이걸 받아서 나한테 온 거네 그러고 알맹이만 끄집어내서 ARP한테 넘겼는데 ARP에선 받아보고 나서 요걸 보니 이 타겟이 내가 아니네. 또 얘도 마찬가지로 타겟이 내가 아니네. 얘도 마찬가지로 타겟이 내가 아니네. 얘는 어때요? 타겟이 나네. 나니까 뭐가 왔냐? 옵코드를 보니까 ARP 리퀘스트란 말이야. 리퀘스트가 왔네. 나의 맥어드레스 알려달라는군. 그러고 이제 나의 맥어드레스를 알려주기 위한 ARP 리플라이를 만들죠. 그래서 얘는 아무 표시도 없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X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아니니까 ARP에서 다 무시가 된 거지. 이더넷에서 무시가 된 게 아닙니다. ARP에서 무시가 됐어요. 이더넷은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ARP에서는 보니까 내가 대상이 아니니까 무시. 그래서 X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응답을 안 하고 얘만 ARP 리플라이로 응답을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쉬었다가 분석을 하겠습니다.